그럼 여자 천수학 교재 샀니? 천수학 교재? 질문 먼저 받을게. 일단 RPM에서 먼저 받을 거거든? RPM 그때 유형 실까지 하는 게 쉽지 않나? 저번 시간에 45페이지까지는 질문 다 받았어, 내가? 45페이지까지 다 받았고, 그러면 48페이지, 49페이지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306번 또 306번 먼저 보자. 306번. 남자 회원 20명, 여자 회원 10명이 어떤 낚시 동호회에서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할 회원을 조사했더니 남자 회원은 15명, 여자 회원은 A명이었다. 이 낚시 동호회 회원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한다고 한다. 그 회원이 여자의 확률은 문제가 긴데 여러분들. 일단은 전체 인원은 30명인데 근데 이 30명 중에서 남자는 20명인 거고 여자는 10명인 상태다. 그리고 뭐 참여할 회원을 조사를 했더니 남자 회원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15명이 참여한다 했고 여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서 A명이 참여한다고 했다.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들 할 때 때를 기준으로 앞쪽을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상황을 봤을 때 낚시 동호회 회원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라고 했다라는 건 전체를 30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지. 전체를 누구로 보겠다는 거야? 참여한다고 했던 사람들을 전체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다시 한번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지금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P, A, B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우리가 확률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지? P, A 중에서 P, A 교 B에 해당되는 영역을 이 확률을 구하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확률로 구하려고 하면은 식을 괜히 이렇게 써야 되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낚시에 거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낚시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A는 뭐야? 이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사건 A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여자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이걸 구하려고 할 때, 소리 이거 PB가 PB, 여기 PA가 아니고. 그럼 자, PA, PB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PB는 전체 30 중에서 B. 낚시에 가는 사람들의 확률이니까 15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P, A 교 B라고 얘기를 했으면 전체를 기준으로 A 교 B의 확률이지. 그럼 30분의 A 교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중에서 A 교 B 여자이면서 낚시에 가는 사람이지. 그러면 여기 A면이 되는 건가? 30분의 A가 P, A 교 B가 되겠지. 해서 이거를 풀어주면 정답이 되는 건데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문제를 풀지는 않거든? 이렇게 푸는 게 좋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여기 잘 봐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잘 봐봐.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있어. 이 상태에서 A가 이렇게 있고 B는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럼 여러분들 이 표본 공간 S 직사각형 안에 있는 이 넓이가 상징을 하는 건 여기 넓이를 상징하는 건 NS라는 건 무슨 뜻이지? 표본 공간 S 안에 있는 경우의 수의 총합이지. 경우의 수의 N, 개수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번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건데 똑같은 그림으로 그릴 거야.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 내가 여기 그리고 싶은 벤 다이어그램은 확률 공간을 나타내는 확률 벤 다이어그램을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거든?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할 결론은 뭐냐면 이 그림의 모양과 여기 있는 그림의 모양 전체적인 그림의 비율이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을까? 전혀 달라지지 않아.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여기 있는 S를 내가 PS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 PS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여기는 이 A라는 놈은 PA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B는 PB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S가 나타내는 건 NS가 되는 건데 얘를 PS로 바꿔버리려면은 곱하기 NS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곱하기 NS분의 1. 다시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 있죠, 여러분들? 요 직사각형의 넓이, 요 1번 그림에서 1번 그림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표공간 S 안에 있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게 되지. 1번 직사각형에서의 넓이는 그렇다는 거야. 자, 이 그림을 2번 그림이라고 했을 때 2번 그림에서 직사각형 전체의 넓이는 PA를 의미하고자 하지. PA가 아니라 PS를 의미하고자 하지. 그럼 여러분들 표본 공간 S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표본 공간 S 안에 있는 경우의 수를 누구로 나눠주면 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경우의 수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NS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확률 공간상에서 이 PS의 값은 당연히 뭐로 고정이 되어 있어? 1로 고정이 되어 있지. 근데 얘만 그러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A에 해당되는 넓이 있지. A라는 넓이. 요 A라는 넓이가 의미하는 거. 근데 어디에서? 요 1번 그림에서. 1번 그림에서 A가 의미하는, A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누구의 경우의 수?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사건 A의 경우의 수. 왜냐면 얘는 경우의 수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얘는 확률 벤 다이어그램이거든? 그러니까 2번 그림에서 A가 색칠되어 있는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PA를 의미하는 거죠. PA. 그치? PA. 그러니 내가 여기 있는 NA라는 의미를 PA로 바꾸려면 역시 여기에도 뭘 곱해주면 돼? N S분의 1을 곱해주면 되지. 그게 확률이니까. 사건 A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바로 사건 A의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크기가 달라. 크기가 달라. 예를 들어 선생님이 NS를 30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이라는 거야? 30이라는 얘기야. 30. 여기 A가 색칠된 넓이도 뭐 30보다 작지만 어떤 넓이가 있었을 거고 B에 색칠된 넓이도 뭐 몇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었겠지. 근데 이 경우의 수 벤 다이어그램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지. NS, S가 색칠되어 있는 넓이. 그 말은 S, 표본공간 S 안에 있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확률 공간에 있는 이 S가 차지하는 이 넓이는 여기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절대 없지. 절대 없겠지? 근데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크기가 다르지만 비율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왜냐? 이 큰 직사각형 넓이도
이만큼의 비율로 축소를 시킨 거고 이 A라는 공간도 이만큼 축소를 시킨 거고 B라는 공간도 이만큼 축소를 시킨 거지. 다 같이 이만큼 축소를 시킨 게 얘라는 거야. 그러면 얘랑 실질적인 이 넓이 자체는 다르겠지만 비율과 모양 자체는 어떻겠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다시 P, A 바, B. 얘를 어떻게 우리가 구했냐면 확률 공간 벤 다이어그램에서 누구의 넓이? B의 넓이를 구하고 이 B의 넓이 중에서 여기 A 교 B의 넓이지. A 교 B의 넓이. 얘네 둘의 비율을 구하면 됐지. 그지? 그게 PA 값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를 바라본 비율이나 여기에서 여기를 바라본 비율은 서로 어떻겠어? 똑같을 거라는 거야. 쌤,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사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다른데 비율은 똑같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P, A와 B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안 하고 NB 분의 NA 교 B로 문제를 푼다는 거야. 똑같은 거니까. 똑같으니까. 경우의 수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나 확률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나 이걸 구하는 건 어떻겠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306번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풀이를 제시를 해줬지. 이거는 누굴 활용한 거야? 확률 공간을 활용해서 B의 확률을 구했지. 이렇게 직접 B의 확률을 구했다. 그 다음에 A 교 B의 확률도 직접 구했지. 해서 일단 이거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15 플러스 A 분의 A 이렇게 일단 적겠지. 근데 이 값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문제에서 7분의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값이 7분의 2구나 해가지고 크로스해서 A에 대한 1차 방정식 풀면 되겠지. 그치? 근데 솔직히 이 문제를 누가 이렇게 풀고 싶냐라는 거야. 나는 지금 이걸 풀려고 할 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잘 봐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P, A, 바, B면은 사실은 그냥 B에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A 교 B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만 그냥 비율적으로 봐도 되지 않냐는 거지. 그지? 자, 사건 B는 낚시에 간다라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 낚시에 가는 인원이 총 몇 명이야? 15 플러스 A니까 그냥 분모에다가 15 플러스 A라고 작성을 해버리는 거야. 이 중에서 A 교 B니까 이 중에서 여자애들이었지. 그럼 A 교 B의 인원이 A명 아니야? A명? 이렇게 적어도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럼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들? 당연히 같겠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다. 알겠지? 조건부 확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참고해. 이게 훨씬 간단한 방법이야.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질문 있어?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는 선생님이 프린트 하나 줬지. 월요일까지 풀으라고 했던 확률과 통계 부책 문제. 여기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여기 프린트가 없나? 다음 지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319번 한번 볼래? 319번? 방금 풀었던 방식을 한 번만 적용을 좀 더 시켜볼게. 즉, 확률분의 확률로서 족구분모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우수 개념으로 쓸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319번 문제를 보면은 전체 제품의 30%는 버스로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전체 물품을 여러분들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버스로 가는 물품이 0.3A만큼 가는 거지. 그리고 기차로 가는 게 0.7A만큼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버스로 운송하는 제품의 얘가 지금 버스다. 얘가 기차다. 그럼 버스로 운송하는 제품의 0.8% 즉 0.3A 중에서 0.8이지 여러분들. 그치? 여기에 해당되는 게 1 이내 배송이지. 그러면 나머지 0.3A 중에서 0.2에 해당되는 건 1 이내에 배송되는 게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또 기차로 배송이 되는 놈들 중에서 1일 이내로 배송되는 게 0.2라고 했지. 그럼 기차로 배송되는 애들 중에서 0.2에 해당되는 놈이 1일 이내에 배송이 된다는 얘기고, 기차로 배송되는 물품 중에서 나머지 0.8에 해당되는 놈들은 1일 이내에 배송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해서 문제를 봐. 이 회사에서 제품이 1일 이내에 배송이 되었다고 했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1일 이내에 배송된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돼? 싹 모으면 된다는 거지. 경우의 수를 취합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분모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0.24A지. 둘 곱하면 둘 곱해주면 0.14A지. 그치? 얘가 분모가 그냥 되면 되지 않냐. 경우의 수 개념으로. 이 중에서 누구? 1일 이내에 배송된 애들 중에서 누구? 기차로 배송된 애들. 그럼 기차로 배송된 게 지금 누구야? 얘지 얘. 0.14A. 이렇게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어쨌든 될 거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꼭 일일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관점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넘어가서 5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독립사건 그리고 종속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저번 시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만 정리를 해주면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는 상태, 이걸 무슨 상태? 종속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해? 독립인 상태다. 서로 독립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독립일 때 특수하게 유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독립일 때 특수한 것들이 유지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남자 혹은 남자가 아니다로 구분을 하는 게 사건 A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사건 B를 남자냐 남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덤벨 뜨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한번 이제 얘기를 한 거를 사건 B라고 얘기를 하면 딱 봐도 여러분들 남자냐 여자냐라는 이 성별의 문제가 성별이라는 게 덤벨을
뭐 곧잘 든다 안 든다라는 이 개념이랑 생각을 해봤을 때 서로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끼치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치? 보통 남자들이 훨씬 더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별에 의해서 덤벨을 드는 비율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야. 서로 영향을 받는 관계니까 얘는 무슨 관계? 종속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치? 이럴 때는 큰 특징이 없고 여러분들 독립인 상태를 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연애를 한다 안 한다 연애를 한다 연애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연애라는 건 남녀 뭐 크게 뭐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럼 내가 성별과 연애를 하는 상태인지 안 하는 상태인지가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독립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거잖아. 남녀를 다 통틀어가지고 잘 들어? 남녀를 다 통틀어가지고 연애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30명이 이렇게 있는데 남녀 다 통틀어가지고 연애하는 사람 이렇게 손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전체에서 연애하는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지금 여기 남녀 연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사건을 선생님이 사건 B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 남자냐 여자냐를 사건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전체를 다 모아놓고 연애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한 거는 선생님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연애하는 사람을 조사한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호로 쓰면 P 뭐라고 써야 돼? B라고 쓰는 거지. PB가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애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한 거야. 그랬더니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너 잘 생각해봐. 성별에 의해서 연애가 영향받는 게 아니라면 야 일단 여자들 다 나가 있어봐. 남자애들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남자애들 중에서 연애하는 애들 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남자애들 중에서도 연애하는 비율은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겠지. 그래야 영향을 안 받는 거니까. 근데 남자애들만 모아놓고 연애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했는데 2분의 1이 나온 거야.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연애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왜냐면 전체를 조사했을 때는 몇이었다고? 3분의 1이었잖아. 근데 남자애들을 조사했더니 2분의 1이래. 그럼 여자애들은 3분의 1보다 낮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더 연애를 많이 한다는 게 되는 건데 이러면 연애를 하고 안 하고는 성별을 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성별을 안 타려면 남자애들만 따로 모아놓고 연애하는 사람 손 들어봐 했을 때에도 몇이 나와야 된다고? 3분의 1이 나와야 되고 또 반면 남자애들 저기 다가 여자애들 모여봐 여자애들 중에서 연애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해도 뭐라고 해야 된다고?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걸 식으로 써보면 남자이다가 사건 A야. 그럼 남자애들만 싹 모아놓고 그 중에서 연애하는 사람 걔도 3분의 1이고 A 여집합이 여자애들이잖아. 여자애들 중에서 연애하는 사람 해도 얘도 3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게 독립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나오게 된 식이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된 겁니다. P, A 교 B를 한번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했지? A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A의 넓이로 먼저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P, B 바 A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게 PA 교 B가 된다라고 정리를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사건 A와 B가 독립이라고 하면 남자애들 중에서 연애하는 비율이란 뜻이지. 그 말은 그냥 전체에서 연애하는 비율과 똑같다라고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따라서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에는 PA교 B를 구하고자 할 때 PA와 PB를 그냥 둘이 곱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냥 둘이 곱해도 된다. 문제로 넘어갑시다. 328번 한번 봐봐.
자, 문제를 보면 주머니 A에는 노란 구슬이 5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구슬이 3개가 이렇게 있었다. 그 다음에 주머니 B에는 노란 구슬이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란 구슬이 4개가 있었다. 이 상태에서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임의로 구슬을 1개씩 꺼낼 건데, 2개 모두 모여야 되는데 파란 구슬일 확률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 주머니 A에서 내가 뽑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파란 구슬이다를 확인하게 되는 사건을 P라고 얘기해보자. 주머니 B에서 구슬을 확인해가지고 파란색인지를 확인하는 그 사건을 Q라고 얘기를 해보자. 느낌 딱 와야 되는데, 사건 P와 Q는 서로 독립일까 종속일까? 독립이지. 그치? 왜 독립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 A 주머니에서 내가 파란 구슬을 뽑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B 주머니에서 그 공을 뽑을 때 파란 구슬을 더 많이 뽑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 갑자기? 내가 지금 A 주머니에서 뭘 뽑았는지가 B 주머니에서 뭘 뽑을지에 영향을 끼칠까라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지 않니? 그렇잖아. 따로따로잖아 그냥. A 주머니가 A 주머니 혼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고, B 주머니는 B 주머니 혼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서로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인 상태라는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뭐야? P 사건과 Q 사건이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에 벌어져야 되지. A 주머니에서 파란색을 뽑는 거, B 주머니에서 파란색을 뽑는 게 Q. 근데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아야 되는 그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둘이 서로 독립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나는 그냥 이거 문자 이거 겹치네? 어쨌든 사건 P에서의 확률을 구해주고, 그리고 사건 어디에서? Q에서의 확률을 그냥 구해서 서로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곱해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독립일 때 가능한 얘기인 거지. 독립일 때. 따라서 자, 여러분들 A 주머니에서 파란 색깔을 뽑는 확률은 8분의 몇이야? 8분의 3이지? B 주머니에서 파란색을 뽑을 확률은 몇이야? 7분의 4지? 얘네 둘을 어떻게 한다는 뜻이야? 곱하면 그게 P 교집합 Q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지. 독립인 상태에서. 따라서 2 이렇게 1 해주면 정답은 14분의 3이다. 이렇게 정답 내주면 되겠지. 그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거 다음에 지금 뭐야? 독립시행해야 되잖아. 그치? 왜 이름이 독립이 붙어있겠어? 자, 이어서 독립시행 바로 한번 설명해볼게. 독립시행. 잘 들어봐봐. 자, 이런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면 동전 던지기를 할 거거든? 동전 던지기를 할 거야. 근데 동전 던지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거거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동전을 누가 던질 거냐면 내가 안 던지고 동전 던지는 기계한테 시킬 거야. 이 설정이 왜 들어가는 걸까? 선생님은 생각보다 감정적이고 뭐 감성적인 사람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앞면이 나왔는지 뒷면이 나왔는지 모를 텐데, 뭐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너 동전 3번 던지기 해가지고 앞면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앞면 하나당 100만원씩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첫 번째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온 거야. 그럼 나는 그거에 의해서 감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게 되겠지. 100만원 개뿔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100만원 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러고 던지겠지.
그럼 2번에 대해서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이 확률에 1번이 영향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지. 이러면 1번 시행과 2번 시행에서 벌어지는 두 사건이 있지. 이 두 사건은 서로 종속 관계가 돼. 종속. 영향을 주게 되지.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 있는 이 독립이라는 말이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그 독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는 1번 시행과 2번 시행 이 두 사이에서 독립 상황을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설정을 어떻게 했다고? 내가 아니라 기계가 던진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기계는 1번 시행에서 앞이 나왔든 뒤가 나왔든 이걸 던질 때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도 앞뒤, 얘도 앞뒤, 얘도 앞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똑같이 100만 원을 산다라고 했을 때 300만 원을 타게 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동전은 기계가 던질 거지만 300만 원을 타려면 앞면이 어떻게 돼야 되니? 3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시행에서도 앞면, 두 번째 시행에서도 앞면, 세 번째 시행에서도 앞면 이렇게 얘기가 돼야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온다라는 사건을 선생님이 A 사건이라고 해볼게. 잘 정의했니?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걸 A 사건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걸 B 사건이라고 얘기할 거고, 세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걸 C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300만 원을 타고 싶어. 그럼 어떤 상황을 원하는 거야?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번 A도 만족시키고 2번도 만족시키고 3번 A, B, C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뭘 구하라고?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근데 지금 A 사건, B 사건, C 사건이 서로 지금 어떤 상태? 독립인 상태. 그래서 이걸 구할 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P A를 따로 구하고 P B를 그냥 따로 구하고 P C를 따로 구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곱하면 되지 않냐는 거야. 이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시행에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지? 2분의 1이지. PB 두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도 역시 몇이야? 2분의 1. 세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300만 원을 타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8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야. 됐지? 자, 이제 봐봐. 두 번째. 그럼 이번엔 어때? 200만 원이 타게 되는 건? 그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300만 원 탈 가능성이 높겠어? 200만 원 탈 가능성이 높겠어? 당연히 200만 원 탈 가능성이 높겠지. 그렇지 않아? 300만 원은 앞이 되어야만 타는 거잖아. 되게 힘든 경우지. 200만 원 타는 게 얘보다는 확률이 어떻게 나와야 돼? 높게 나와야 돼. 알겠지? 높게 나와야 돼. 자, 200만 원을 팔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셋 중에서 두 놈이 뭐가 나와야 돼? 앞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앞이 나오고 얘가 앞이 나올 수가 있지. 얘가 앞이 나오고 얘가 앞이 나올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얘가 앞이 나오고 얘가 앞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200만 원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지. P A, B, C가 서로 지금 막 섞여있지, 그치? 섞여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일단 이거야. 만약에 A에서 앞면이 나왔다라고 치자. B에서도 그러면 앞면이 나왔다라고 치면 P, B라고 쓰면 되겠지. C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뒷면이 나와야 된다고 치면 뭐라고 써야 될까? P, C가 아니라 C,
여집합이라고 써야겠지. 그러니까 앞면이 아닌 사건이니까. 선생님 지금 이걸 생각했는데 교집합이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로 바로 쓴 거야. 이걸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도 있어. A가 앞이 나오고 B에서는 어떻게 나와? D가 나오니까 B 여집합에다가 P, C도 이렇게 있겠지. 또 어떤 경우도 있어? P가 뒷면이 나오고 B는 앞면이 나오고 C는 앞면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 그럼 이 세 확률을 서로 어떻게 줘야겠어? 더해줘야 되는 거야. 더해줘야 된다. 그러면 PA, PB, PC 여집합 이렇게 있는데 PA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지? 그거 몇이지? 2분의 1이고 PB 아까 구했지? 2분의 1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PC 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PC가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이니까 C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2분의 1을 빼면 되지. 그럼 얘도 2분의 1이 된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나머지가 다 뭘로 보여? 사실 다 2분의 1인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해서 8분의 1 얘네 셋이 곱하면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전체 확률이 어떻게 된 거야? 8분의 3이라는 건 역시 그렇다는 거지. 얘보다는 얘가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살짝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앞, 뒤 앞, 뒤, 뒤, 앞 어차피 얘네 셋은 서로 확률이 어떻겠니? 같을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얘네 셋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셋을 쓸 필요가 없지. 일단은 하나만 작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길지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게 나아. 응? 간단하게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이걸 카운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번 시행, 2번 시행, 3번 시행 중에서 어떤 거 두 놈이 앞면이 나올래라는 뜻이지. 1번, 2번, 3번 시행 중에서 어떤 거 두 놈이 앞면이 나올래라는 뜻이잖아. 그걸 우리가 C 조합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C,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3이라는 값이 탄생을 한 거고 얘를 그대로 녹이면 하나가 앞면이 나와야 되지. 앞면이 나올 확률 몇이야? 2분의 1. 그 다음은 앞면이 나올 확률 몇이야? 2분의 1. 그 다음은 뒷면이 나올 확률 몇이야? 2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200만 원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1번화 시킬 거거든, 여러분들.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100만 원 구하는 게 쉬워지기 시작을 해. 잘 봐봐. 여러분들 100만 원을 타고 싶거든? 100만 원을 타고 싶어. 그러면 앞면이 셋 중에서 하나만 앞면이 나와야 되지. 머릿속에서 1번, 2번, 3번 시행 중에서 어떤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게 할까? 총 경우의 수 몇 개? 3개. 그래서 3을 그냥 곱해놓는 거야, 미리. 그 다음에 확률을 이제 써주면 되지. 그러면 뭐 앞, 뒤 나왔다고 해보자. 하나가 앞 나온다라고 했으니까는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을 거고 나머지 둘은 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해서 얘도 역시 몇이다? 8분의 4. 이게 지금 독립시행을 여러분들 지금 쓰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마지막으로 이제 300, 200, 100 있었으니까 뭐가 있겠어? 빵원.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빵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3개 중에서 앞면을 하나도 못 선택하는 거지. 3C0 곱하기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셋 다 뭐가 나오는 거야? 뒷면이 나오는 거지.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자, 이번에는 게임이 살짝 바뀌었어. 주사위 던지기로.
근데 이 주사위 던지기를 하는 놈이 역시 마찬가지로 또 기계가 될 거고 이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너 1이랑 2 나오면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1이랑 2 나오면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총 시행은 여러분들 몇 번 할 거냐면 똑같이 3번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 3번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만 해두면 돼. 첫 번째 시행에서 1, 2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지? 3분의 1이지. 맞지? 1, 2가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지. 두 번째 시행도 달라 같아? 같지? 각자 단독적이니까 지금.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2,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야, 나 200만 원 타고 싶어. 200만 원 탈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첫 번째 1번, 2번, 3번 중에서 1, 2가 나오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 있지. 그게 몇 번 벌어져야 돼? 2번 벌어져야 되잖아. 그럼 1, 2, 3 중에서 어떤 두 놈이 벌어질래라고 물어봐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식이 3C 몇이야? 2인 거야. 3C. 3C2가 무슨 뜻이라고? 1, 2, 3 중에서 어떤 두 놈에서 하필이면 1, 2가 나올까? 그 경우에서는 총 3가지지. 됐고, 두 번째. 그럼 그 각각의 경우의 수는 각각 확률이 다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쨌든 1, 2가 2번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번 나온다, 한 번 나온다. 한 번은 어떻게 돼야 돼? 안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총 요만큼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확률이 된다는 거야. 200만 원에 대한. 됐죠? 하나만 더.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을 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 2, 3 중에서 1, 2가 3번 나와야 되지. 그럼 그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3, 10, 3. 3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때의 확률을 구해보자면 3분의 1이 몇 번 터져야 돼? 3번 터져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은 3번 터지는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얘네들을 어떻게? 곱해주면 300만 원을 팔 확률이 된다는 거야. 그치? 해서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독립시행에서는 시행을 한 횟수 n번 던진다 뭐 이런 횟수가 있겠지, 그치? n이라는 횟수가 있을 거야. 그게 선생님이 방금 여기 써놓은 1, 2, 3 뭐 n이면 4, 5, 6, 7, 8에서 n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각각의 시행에서 특정 무슨 일이 벌어질 확률이라는 게 있지. 벌어질 확률. 그 벌어질 확률을 선생님이 P라고 설정을 해주면 이게 안 벌어질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안 벌어질 확률은 1-P가 되는 거지. 6번 개념이니까.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n번의 시행에서 써보자. n번의 시행에서 특정 사건이 R번 벌어질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n번의 시행이라는 건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따지면 주사위 몇 번 던진다는 거야? n번 던지겠다는 거지. 특정 사건이 r번 벌어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방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2번 벌어지는 거고, 이건 3번 벌어지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때 이거에 대한 일반화된 식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쓰면 되겠니? 총 n번의 시행 중에서 r개만큼 선택을 해야겠지. 그만큼 벌어지겠지. 거기에다가 P라는 요 확률이 특정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지. 총 몇 번 벌어져야 돼? R번 벌어져야 되니까 P의 R승. 그럼 여러분들 벌어지지 않는 게 얼마만큼 되는 거야? 그렇지. N-R. R번만큼 벌어졌으니까 N 빼기 R번만큼 안 벌어진 거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일반화가 된다라는 얘기지. 일반화가 된다. 그럼 이제 또 이런 걸 또 눈치를 채게 되지. 자, 그럼 여러분들 R은 0부터 한번 써볼까? R은 0. R이 0이라고 쓰면 어떻게 쓰게 될 거야? NC 제로에다가 P의 0승에다가 1 마이너스 P의 N승이 되겠지, N승. 그치? R이 1이라고 치면 NC 1에다가 P의 1승에다가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뭔가 익숙하지 않니? R이 2라고 치면 NC 2에다가 P의 2승에다가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2라고 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근데 사실 얘가 누군고 하고 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지. P 더하기 1 마이너스 P 전체의 N승을 이항 정리한 거랑 똑같지. 이항 정리 여러분들 기억나니? 이항 정리? 자, 첫 번째 숫자가 P야. 두 번째 숫자가 뭔 거야? 1-P인 거야. 얘 더하기 얘의 n승을 이항 정리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이항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총 n개 중에서 P를 하나도 안 뽑는다라고 쓰면 nC 제로지? 거기에다가 P의 몇 승? 0승 할 거고. 그럼 나머지 1-P가 얼마만큼 뽑힌다는 거야? n개만큼 뽑힌다라고 했는데 얘랑 얘가 정확히 값이 어때?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 R은 0부터 R은 2까지 해가지고 R은 N까지 쫙 다 쓸 수 있겠지. 일단 나만 먹으면 R은 N이 될 때까지 쫙 다 쓸 수 있는데 얘네를 싹 다 더해. 얘네를 싹 다 더해. 그럼 그 값이 뭐가 될까? 맞아, 1이야. 왜냐? 결국 누굴 이항 정리한 거니까 얘를 이항 정리해서 쫙 푼 게 얘니까. 근데 얘를 보면 P랑 1-P를 더하면 몇이야? 1이지? 1의 n승이면 몇이야? 1이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확률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전체 확률을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 1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이항 정리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얘랑 얘를 더한 값의 n승. 근데 그게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1의 n승이라서 그것 역시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연습 한 번만 해줄게. 거기 여러분들 299번 봐봐. 299번 47페이지야. 자유투 성공률이 80%인 농구 선수가 있대. 여러분들 기본적인 전제를 어떻게 까는 거냐면 이 선수는 그 전에 골을 넣었는지 안 골을 넣었는지가 지금 공을 던질 때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를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중이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들. 방금 이 배운 걸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총 몇 번 시행을 할 거라고 했어? 3번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알겠지? 자, 표를 작성할 거야. 이 표 한 번만 작성해보면 끝나, 이제. 그럼 여러분들 총 3번의 시행 중에서 하나도 꼴을 못 넣을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아? 꼴을 하나도 못 넣을 때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꼴을 한 골만 넣을 수도 있을 거고, 2골만 넣을 수도 있을 거고, 3골 다 넣는 확률도 있겠지.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확률들을 다 적고 나서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 1이 될 수밖에 없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전체니까. 써봅시다. 그럼 설정 자체를 여러분들 자유투 성공률이 몇이라고? P가 0.8이라고 했지. 그럼 실패할 확률 어떻게 되는 거야? 0.2가 된다는 거 놓고 이제 하는 거야. 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3C 제로 쓰겠지. 3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을 못한다는 뜻이지. 그 경우의 수에다가 한 번도 0.8이라는 일이 벌어지지 못한 거지. 그럼 0.8이 몇 승? 0승이지. 하나도 안 발생했으니까. 0.2만 몇 번 발생하는 거야? 3번 발생한 거지, 그러면. 0.2만 3번 발생했다는 뜻이야. 자, 이번에는 한 골 넣는다라고 해보자. 한 골 넣을 확률. 그럼 3개 중에서 한 개를 택해주겠지. 그 상태에서 0.8은 몇 번 벌어진 거야? 한 번 벌어진 거고. 그럼 0.2는 몇 번 벌어졌다는 거야? 2번 벌어졌다는 뜻이지. 2골을 넣을 확률. 그럼 3개 중에서 일단 어떻게 해야 돼? 2개를 선택해주고 0.8은 몇 번 벌어진 거야? 2번 벌어진 거고 0.2는 한 번 벌어진 거지. 마지막 3C 3 3개 중에 3개 다 택한 거지. 거기에서 다 똑같은 일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0.8이 몇 번 벌어진 거야? 3번 벌어진 거고 0.2는 안 벌어진 거지. 안 벌어진 거지. 그치? 해서 얘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 여러분들 R이 0일 때의 확률은 3C0에 0.8의 0승에 0.2의 3승이라는 얘기고, 한 골을 넣을 때의 확률은 3C1에 0.8의 1승에 0.2의 3승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더하기 2골 넣을 확률은 3C2에 0.8의 1승에 0.2의 1승이 아니라 2승에 0.2의 1승. 거기에 더하기 또 밑으로 가네. 3C3에 0.8의 3승에 0.2의 0승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 세, 둘, 셋, 넷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한 거지. 근데 얘가 사실은 누굴 이항 정리하는 거다? 0.8 더하기 0.2의 몇 승? 3승을 이항 정리하는 거잖아. 0.8 더하기 0.2의 3승을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 당연히 0.8이랑 0.1을 더한 값이 1이고 1의 3승이니까 1이고,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알겠지? 아주 작은 하나의 원리야. 아주 작은 하나의 원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독립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행이 여러 번 되는 거,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독립시행은 무슨 정리랑 매우 닮았다? 이항 정리와 매우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항 정리와 매우 닮았다. 여러분들 봅시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A 플러스 B의 3승에서 A가 2번 있을 확률. 이 A가 2번 있는 그 항을 어떻게 줬지? 3C2에다가 A의 제곱에다가 B의 1승이 적지?
0.8이 똑같이 두 번 뽑힌다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2에다가 0.8 몇 번? 2번. 0.2 몇 번? 한 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0.8이라는 사건이 몇 번 벌어졌다는 거야? 두 번 벌어졌고 0.2는 0.8이 어떻게 된 거야? 안 벌어진 걸 얘기하는 거야. 두 번 벌어졌고 한 번은 안 벌어졌다는 거지.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는 거고. 그래서 확률에다가 이 경우의 수만큼을 곱해주면 그게 그때의 확률이 되는 거지. 이항 정리를 하는 방식과 완전히 닮아있다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건.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98번 있지? 그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설명 빼고 바로 이제 우리 문제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항상 체킹해야 되는 거는 총 시행 횟수를 체킹해야겠지. 298번 보면은 문제가 총 몇 문제야? 4문제니까 n은 4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지? 4번 시행을 할 거니까 정답이 1개라고 했으니까 오지선다형 문제라고 했으니까 정답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0.2, 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정답이 아닐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0.8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3문제를 맞출 확률이라고 했지. 3문제 그럼 4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춘다는 거야? 3문제 맞춘다는 거니까 어떤 3문제를 맞출지 선택해야겠지. 자취상. 그러면 맞춥니다 라는 확률이 P잖아. 이게 몇 번 벌어져야 돼? 3번 벌어져야 돼. 맞춰야 돼. 3번 맞춰야 되니까. 못 맞춥니다 라는 확률이 몇 번 벌어져야 돼? 한 번 벌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게 끝나는 거야. 이게 독립시행의 전부야. 독립시행의 전부.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335번 봅시다. 335번. 335번 보면 어떤 클레이 사격탄소가 날아오는 표적을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다. P는 3분의 1이다. 이 선수가 몇 발 쏘았을 때? 5발. N은 5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5발 쐈다. 5번 시행한다. 그럼 당연히 맞출 확률이 P 3분의 1이니까 못 맞출 확률 Q는 3분의 2라고 세팅이 이렇게 된 거야. 이 상태에서 표적을 한 번 이상 맞출 확률이라고 했지. 맞아? 표적을 한 번 이상 맞출 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된 거지? 표적을 한 번 맞출 수도 있고 2번 맞출 수도 있고 3번 맞출 수도 있고 4번 맞출 수도 있고 5번 맞출 수도 있는 거지. 5발을 쓸 거니까 한 번 이상 맞출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려면은 이거 확률 구하고 이거 확률 구하고 이거 확률 구하고 이거 확률 구하고 몇 번 구해야 돼? 5번 구해야 되지. 그럼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한 번도 못 맞출 확률을 구해서 전체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현명한 방법이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전체 확률은 당연히 1이지, 그치? 1, 이 상태에서 한 번도 못 맞출 확률을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OC 제로 3분의 1은 한 번도 벌어지지 못함. 못 맞추는 3분의 2만 5번 벌어짐. 이런 거지. 그치? 빼주면 정답이 되는 건데 연산을 해보면 3에 5승이 분모에 있는 거니까 243이라고 써주고 2에 5승이면 32지. 32 이렇게 써주고 1에서 이걸 빼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243분의 빼주면 200 몇이지? 211이니?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독립시행 넘어가가지고 342번 봅시다. 342번. 이거는 독립시행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독립과 종속을 구성질을 잘 생각하는 건데 342번 봅시다. 기억 보면 A랑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P, A, 밥이 얘가 P, B가 A랑 같냐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되긴 하거든? 바로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독립이 지금 얘네가 지금 독립관계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B 중에서 A의 확률을 물어보는 건 사실 그냥 A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A 중에서 B의 확률, A 중에서 B의 비율을 물어보는 건 사실 그건 B의 확률과 같지. 독립인 상태에서. 근데 PA랑 PB가 같으리라는 법이 있어? 그런 법은 없지. 그러니까 틀린 거라는 거야. 같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같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같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 보면 A랑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배반 사건이라는 건 둘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가령 그림을 그려본다면 A랑 B가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건데 물어보는 게 A 중에 B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봐봐. 얘를 지금 확률 공간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확률 공간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A의 넓이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물어보는 게 P, B와 A지. 맞아? 근데 지금 A가 차지하는 이 넓이 중에서 애초에 B가 차지하는 게 없으니까 니은번 P, B와 A는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A 넓이 중에서 B의 넓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지? 디귿 봅시다. 디귿 보면 A가 B에 포함되는 상태일 때 P, B와 A 얘가 1보다 작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야? B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A가 이렇게 있다는 상황 설정을 한번 해주면 되겠지. P라고 확률이라고 봐도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A 중에서 B라고 얘기했으니까 A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지. 그럼 B가 차지하는 비율은 A 중에서 뭐가 돼? 전체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1. A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은 1이지. 전체니까. 해서 니은만 맞는 거지. 니은만 맞는 거지. 넘어가서 345번 봅시다. 수직선 위의 원점에서 출발한 점 A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1만큼 이동할 거고 5의 약수가 아니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일 거래. 문제 설정이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 주사위 던지면 1이랑 5니까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P를 3분의 1이라고 지금 설정을 해주신 거야. 그럼 P가 아닌 걸 Q라고 해보자. 즉 5의 약수가 안 나오는 건데 그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지. 괜찮지?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라고 했니? 4번 던지니까 n 값은 몇이라고 하는데 4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제를 잘 보자고. 5의 약수가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1을 할 거거든? 근데 5의 약수가 안 나오면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1을 할 거야. 근데 최종적인 그 좌표가 2라고 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원점이 출발점이잖아. 총 4번 할 거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으로 3번 가고 뒤로 한 번 와야겠지. 이렇게 총 4번으로 맞춰지지. 그러면 5의 약수가 몇 번 나온다는 거야 결국? 3번 나온다는 말과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총 몇 번 시행? 4번 시행 중에서 4C3 곱하기 3분의 1이 몇 번 생긴 거야? 3번 발생. 3분의 2가 한 번 발생. 그래서 이게 그 확률이 된다. 해서 정답을 내주면 되는 거지. 생각보다 간단하다. 간단한 것이야. 왜 뭐냐? 내가 봐야겠거든 지금? 못 믿었거든 약간? 338번 각자 풀어봅시다 지금. 338번. 풀어가지고
아니 339번 풀자. 339번 풀고 선생님한테 정답 말하고 정답 얘기해주고 맞으면 잠깐 쉬는 걸로 일단.